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규TV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도 친구도 모두 이젠 소용없다. 믿었다간 낭패본다.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농경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제 미풍양속일 뿐입니다. 농토를 물려주고 맏아들이 부모하고 이런 등식, 제사 지내주고 이런 등식, 이건 사회 전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은 자식을 독립시키고 난 뒤에 공허감을 말하는데 부모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면에 또 캥거루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경제 부담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모두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캥거루족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스스로 새로운 취미와 관심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개발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부부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끼리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외출도 하고 이런 즐기는 것 이 자체를 우린 사실 과거에 다릅니다. 요새는요, 인생의 행복은 결국 가정 부부지간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것 취업 친구 이런 건 수단같이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무한정이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있는 것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재산을 줘놓고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허전하게 짝이 없지만은 사실입니다. 내 아는 사람 하나는 돈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늙어간다고 80이 넘으니까 재산을 정리하려고 뭐 빌딩 가지고 있는 거, 건물 있는 거, 뭐 부동산 있는 거를 애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딩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 하나가 이 건물을 나눠주세요 막 매달리니까 뭐 그 아들 주겠다고 아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 딸은 자기가 달래는 다른 거 재산 엄청 줬는데도 자기가 달래는 빌딩 그거 주해놨다고 집에도 며칠 안 들어오고 안 오고 사이도 얼굴도 안 비치고 삐졌답니다. 그런 고얀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서 고생하는 부모들 많이 전 봤습니다. 미리 다 재산 넘겨줘 놓고 현찰도 또 나눠줘 놓고 이제 너희들이나 도와줘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혼자 아무것도 없이 남편 죽고 혼자 남은 엄마, 여러분 대접받을 거겠죠? 집에 가는 걸 사남매 집인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가려면 애들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또 가려면 몸이 아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달에 오세요. 그래서 다 줘놓고 했는데도 실적지만 전전하면서 조카가 몇 용돈 조금 주면 코가 땅에 닥들고 절원하고 사는 이런 슬픈 사연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 간의 관계도요, 악착같이 숨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모 관계, 자식 관계도 비밀이 있어야 하잖아요. 혈육도 재정 문제도 각자 따로 사는 거지만은 사실 옛날에 추수해서 곡간에 쌀 싸두고 그걸 공유해서 먹고 다닐 시에는 전설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의존하는 건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재정 문제로 자식에게 부담을 수도 있는 건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지 않지만 부모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애들이 그렇게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상 나쁘면은 그걸 중계방송할 필요 없습니다. 이빨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나쁘다, 뭐 눈이 백내장이 어떻다, 이거 중계방송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 건강 챙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첨예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돈을 얻을 일이 있으면 솔직히 딱 대고 할 일이지 그냥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건 서로 낭패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도요, 가족마다 부끄러운 과거사가 다 있습니다. 뭐 출생의 비밀일 수도 있고, 뭐 6.25 때 뭐 공단락에 뭐 부역했다든가, 뭐 외정 때 할아버지가 뭐 친일을 했다든가, 뭐 창씨 개명한 얘기, 뭐 이런 거, 공산당, 뭐 일본 이런 거, 이거 아무라도 그게 떳떳하지 않으면 자식에게도 자랑스러우지 않으면 그걸 진솔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하고 그렇게 못 견뎠는데 요즘은 친구에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 진학이 문제잖아요.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의합니다. 학교에 들어마치면 취직이 문제입니다. 서로 걱정합니다. 결혼하는 게 문제입니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결정할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경제 문제가 생기고 자녀 교육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 결혼하면 분가는 문제가 일어나고 우선순위가 친구의 우정이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우선순위니까 우정은 뒤로 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취미, 전통적 우정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가 되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친구나 부모나 우정, 이건 다 수단가치입니다. 목표가치는 뭐냐? 가정에서 행복을 부부지간에 친밀도 갖고 가는 게 행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누굴 만나야 되느냐? 다 만나요? 아니에요. 이제 선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동료 같은 거죠. 긍정적인 사람과 도전적인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목표가 맞는 사람과 경험과 시각을 같이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손절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관계나 대화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비인격적인 처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멀어져야 됩니다. 은퇴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고 새로운 취미활동을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서로 가지면서 조언이나 경험을 나눠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계속 관계를 가지만 그 밖에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칭이 많아집니다. 뭐 우선 쉬운 것이 늙은이, 노친네, 뭐 꼰대, 할배 그런 많이 있지만은 사실 나이가 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젊은 세대와 지혜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작은 일에 공감하고 또 가족과나 동료 간에도 소통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배려와 겸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속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족마다 등 돌리는 사람은 뭐냐? 고집과 독선, 부정적인 태도, 갈등을 야기합니다. 소통이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립성이 부족하면 타인에게만 의존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소통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을 받는 종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녀, 친구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들면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제게 친구, 가족, 자식에게 의존하던 우리의 생활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가족들과 관계가 좋은가 반성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는 이런 어르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좋은 날이니까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노년을 멋지고 활기 있게